지금 노션으로 온라인 교무실 만들고 있었죠. 함께 쓰는 업무 대시보드, 업무 내용을 관리할 수 있는 공용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봤고, 이것과 연동되는 개인 페이지까지 만들어 봤는데, 여기다가 조금씩 편의사항을 더해보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걸로 앞으로의 커리큘럼을 진행하려고 해요. 오늘은 이 자료실이라고 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것을 부서원들과 공유하는 형태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이제 만들어 볼 건데 공간을 확보해야겠죠. 이 업무 목록 하단에 빈 칸에다가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공간이 아예 없네요. 이럴 때는 외부에서 블록을 하나 끌어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가이드라인을 잘 보시면 되겠죠? 여기 말고 여기다 넣어야 두 번째 열에다가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죠. 이 자리에다 한번 자료실을 만들어 볼 건데 저희가 위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콜아웃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식을 취했으니까 똑같이 한번 해보죠. 슬래시 콜아웃을 만들어 줍니다. 제가 사전에 한번 연습을 해서 지금 파란색 모노톤의 박스 아이콘이 잘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에 자료실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여줄 거고요. 막간 꿀팁, 하이픈을 3번 입력해서 바로 구분선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제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야겠죠? 슬래시 데이터베이스 인라인 클릭해주고 이름을 자료실로 지정해 줍니다. 깔끔하게 한번 숨겨볼까요? 제목 숨기기. 자, 이제 이 자료실에 들어갈 콘텐츠와 그것을 수식할 수 있는 속성들을 고민하시면 되는 건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우리 부서의 업무 자료를 집어넣는다면은 어떤 속성 값들을 집어넣어서 그 자료를 설명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름보다는 제목 정도가 적당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료의 형태에 따라서 속성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URL 속성. 해당 자료가 URL로 존재한다면 URL을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파일과 미디어 속성도 좋을 것 같네요. 로컬 파일로 존재한다면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업무의 분류. 마침 추천에 떴네요. 여기 보시면은 이 데이터베이스의 성격에 따라서 나름대로 추천 항목을 만들어주는데 카테고리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선택 유형으로 만들어진 카테고리. 이 자료의 카테고리를 삽입해 주는 거죠. 부서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결에 따라서 다르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 인권부에 있기 때문에 학폭, 조건, 안전, 학생자치 뭐 이런 식으로 카테고라이징을 해보면 될 것 같고 선생님은 선생님 부서의 성격에 맞게 카테고리를 집어넣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수집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몇 가지 메타데이터를 더 넣어볼게요. 여기 기본 유형 말고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이 생성일시와 생성자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생성일시. 이 속성을 만들어 두면은 새로운 페이지가 만들어졌을 때 그 페이지가 생성된 일시를 자동으로 기록해 주고요. 생성자라고 하는 것은 그 페이지를 누가 생성했는지까지 볼 수 있게 해주는 옵션입니다. 이 정도 해둔 다음에 열너비 적당히 정리해 보시고 생성일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시간이 너무 길고 지저분하다. 숨기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생성 일자 정도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예시로 몇 가지를 집어넣어 볼까요? 자, 미리 준비해둔 데이터가 있는데, 자, 요 학생건강정보센터의 학교위기 대응 안내서의 링크를 요 URL에 넣어 보겠습니다. 학교위기 대응 안내서 그리고 URL에다가 아까 복사한 링크를 집어넣어 볼게요. 이렇게 관리가 되는 거죠. 그럼 필요할 때 여기에 접속을 하면 즉시 해당 페이지를 열람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넣어볼게요. 이번에는 2025 현장 체험학습 안전 매뉴얼이라고 하는 로컬 파일을 직접 넣어보겠습니다. 자, 제목에 넣어주시고 파일을 그대로 끌어다가 드랍을 해주면 돼요. 당연히 드래그 앤 드랍이 어려운 상태라면은 눌러서 여기서
경로를 탐색해서 파일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카테고리 집어넣어 볼까요? 학교 위기 대응 안내서니까 하나 더 쓰는 게 좋겠네요. 안전 말고 위기학생, 위기학생, 그리고 여기는 안전. 이 정도로 삽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자료실의 골격은 이미 완성이 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몇 가지 디테일을 조금 손 봐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페이지를 구성할 때 조금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집어넣어서 어떤 자료들을 생성할 것인가, 그것도 중요한데, 눈에 보이는 가독성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왼쪽에 공지사항과 학교정보, 오른쪽에 긴급 업무와 업무 목록, 자료실이 나열되어 있는데, 일단 단순하게 생각해도 오른쪽에 너무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편중되어 있기도 하고요. 여기에 업무 목록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자료실이 밑으로 밀려가지고 보기 어려운 지경이 되겠죠. 그래서 자료실을 왼쪽 단으로 옮겨보는 것도 고민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시도를 해볼까요? 이 콜아웃 전체를 블록을 집어서 왼쪽에 던져보는 걸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레이아웃은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문제가 있죠. 자료실의 속성들을 한눈에 보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 일단 레이아웃 변경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표 말고 한눈에 이것들을 볼 수 있는 레이아웃 어떤 걸 사용하면 좋을까 고민을 한번 해보죠. 일단 이럴 때 선생님들 레이아웃을 대뜸 다른 걸로 바꾸시기보다는 표 레이아웃은 유지한 채로 다른 레이아웃을 만들어 보시는 걸 권장드려요. 왜냐면은 저희가 여기 있는 레이아웃들을 이용해서 시각적인 효과를 누릴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보를 입력할 때는 이 표만큼 편리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표는 기본으로 깔아두고 효과적인 레이아웃을 만드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새 보기를 클릭해서 이번에는 갤러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갤러리 레이아웃. 이렇게 하면 이제 세로 방향으로 데이터가 페이지가 나열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엔 굳이 썸네일이 필요하진 않죠. 레이아웃, 카드 미리 보기를 사용 안 함으로 바꾸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필요한 속성들을 노출시켜주면 되겠죠. 여기서 속성 표시 여부에서 필요한 것들만 깔끔하게 노출해 봅니다. URL, 파일, 뭐 다 노출시켜도 좋긴 하지만 갤러리의 경우에는 요 속성들이 아래로 나열되기 때문에 점점점 카드가 커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것만 집어넣어 보는 게 좋겠죠. 생성 일자 정도는 빼주고 네, 요 정도로 한번 해보죠. 필요하다면 생성자도 없애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조정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실을 관리해 보는 거고요. 그런데 이 또한 문제가 있어요. 이 자료가 누적되기 시작하면은 점점 밑으로 데이터베이스가 길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보기 안 좋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욕심을 조금 버리시는 것도 좋아요. 이 대시보드 메인 화면에서 모든 데이터베이스 페이지에 즉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가독성이 떨어질 때 그것을 무시하는 것도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 자료실 데이터베이스를 아예 페이지로 전환해 버릴게요.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아시겠나요? 데이터베이스 인라인, 이 페이지 안에 인라인으로 존재하던 데이터베이스가 데이터베이스 페이지로 전환이 되었고 한번 클릭해 주면은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들 데이터베이스 만드실 때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슬래시 100까지 누르면은 데이터베이스 인라인이라고 하는 옵션이 나오고 데이터베이스 전체 페이지라고 하는 옵션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데이터베이스 인라인을 데이터베이스 페이지로 전환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양자 간의 자유로운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 전체 페이지는 그 안에 정말 데이터베이스만 딱 존재하게 돼요. 어떠한 편집도 불가능하고요. 오로지 데이터베이스만 편집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료실이라고 하는 하위 페이지가 만들어졌어요. 아이콘을 좀 바꿔볼까요? 여기다가 박스 아이콘을 넣어주고 얘를 당겨서 이 위에다가 집어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실 콜아웃은 깔끔하게 삭제해 주시면 적당하겠죠. 그래서 한 번에 자료실을 열람할 수는 없지만 한 번 클릭해서 그 안에 있는 자료를 열람한다. 이 정도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업무일지보다는 자료실은 좀 부수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함께 쓰는 업무 대시보드에 자료실 데이터베이스가 추가됐어요.
이제 한 가지 작업을 더 해주면 되겠죠? 이 자료실 데이터베이스를 개인 페이지에 연동시키면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예,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보기라고 하는 방식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죠. 업무 담당자 분께서 이 자료실 데이터베이스에 링크를 복사한 이후에 여기는 이 테스트 계정 개인 업무 공간이에요. 개인 업무 공간에 붙여 넣어 주시고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보기를 눌러서 즉시 링크를 해줘도 좋고요. 이제 부서원들이 만약에 많다면은 이것도 사실 번거로워요. 교육을 좀 시키시면 좋겠습니다. 이 테스트 계정의 주인한테 직접 시켜보는 거죠. 테스트 계정의 입장에서 함께 쓰는 업무 대시보드에 지금 접속을 했어요. 모든 권한 때문에 당연히 자료실을 손쉽게 복사할 수 있습니다. 링크 복사. 복제 아니에요. 복제는 동기화가 되지 않는 사본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링크 복사 이후에 개인 업무 공간에 원하는 자리에다가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보기를 만들어주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볼게요. 개인 업무 공간에는 여유 공간이 조금 있으니까 이 자료실을 그대로 노출시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콜아웃 하나 만들어주고요. 옮겨서 여기다가 자료실이라고 이름 지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개인 업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제목을 제목 3 유형을 이용해서 집어넣었어요. 하이픈 3개 눌러서 구분선 넣어주고 자료실을 집어넣어 주면은 완성입니다.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이 테스트 계정의 입장에서 자료실에 새로운 페이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페이지를 생성하면은 자, 생성자의 테스트 계정이 나오고요. 여기에 블라블라 내용을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이 페이지에 주인장 계정에서도 자료실에 접속해서 테스트 계정에 생성한 이 페이지를 열람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확인이 되셨죠? 이렇게 해서 함께 쓰는 업무 대시보드에 자료실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하고 역시 같은 방법으로 이 개인 업무 공간에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시키는 작업까지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교무실이 조금 더 풍성해졌네요. 앞으로 필요한 정보가 생길 때마다 함께 볼 수 있게 자료실에 누적해 둔다면 앞으로 든든한 업무 보조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죠. 오늘 콘텐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